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증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죠. 그러면 그 명제가 참인지 증명해야 됩니다. 거짓인 경우는 발례만 들으면 돼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인 경우는 발례, 성립하지 않는 예 하나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참인 명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참이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내용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참임을 증명된 사실. 그 증명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정의가 있고요. 정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이라고. 정의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 그 다음에 정리. 여기서는 이제 정리라는 거에 좀 주목하면 돼요. 정의는 말 그대로 용어의 뜻을 정한 문장입니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증명은 이전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나 이전의 참이라고 증명된 사실, 그걸 정리라고 할 거거든요.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할 겁니다.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 방법이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 그 다음에 기류법, 직접증명법, 간접증명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정리,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정리. 영어로는 theorem이라고 하는데요. 참이라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인데 그 중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 대표적인 게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가 대우라는 걸 배웠는데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고요. 직접 증명법이 어려운 경우는 대우를 이용합니다. 대우. 또는 귀류법. 자, 먼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는데 간단해요. 어떤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 이런 경우에요. 직접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 직접 증명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이걸 메모해 둬 보세요. 원래는 직접 증명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무조건 대우를 생각합니다. not Q이면 not P, 대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증명이 쉬워지는 경우 명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 자, not Q가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귀류법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귀류법은 벌써 25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수학책을 저술한 유클리드가 자신의 저서 원론,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수학 교재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중요한 내용들이 원론에서 이제 발췌된 내용인데 원론에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음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무한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죠? 증명 못해요. 할 수 없는데 그때 유클리드가 이 귀류법을 사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증명을 합니다. 귀류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긴데요. 자, 직접 증명법이 쉽지 않으면 귀류법을 생각하라는데 이건 귀류법을 좀 적자. 너무 문장이 기네요.
자, 귀류법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이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귀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가 가정과 결론을 이루어줬는데 그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귀류법을 써요. 가정의 모순됩니다. 모순됨을 보이면 모순이 왜 일어났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류법은 대표적인 몇 가지 증명 방법만 잘 익혀두면 됩니다. 자, 정의, 증명, 정의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의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과 정리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직접 증명법이 좀 가능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접 증명법을 먼저 보여줄게요. n이 정수일 때 n이 2의 배수이면 n의 제곱은 2의 배수이다. 명제죠. 그죠? 가정이 n이 2의 배수이면 결론이 n의 제곱은 2의 배수이다. 되겠죠? 이건 직접 증명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의 배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보세요. n equal 2k. k는 정수. 근데 여기서 사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n이 정수 범위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주어집니다. n이 어떤 수인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라는 말을 쓰면 보통은 자연수 범위예요. 정수 범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n이 정수라는 조건이 줬기 때문에 k도 정수인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해볼까요? n의 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2 곱하기 2k의 제곱, 2 곱하기 2의 배수네요. 그죠? 이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명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접 증명법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에요. 우리 한글로 이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수식으로만 간단하게 쓰고요. 한글을 쓸 때는 정의를 쓸 때는 한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이거는 증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반례라고 해요. 반례. 성립하지 않는 예 한 가지만 들으면 돼요. 한 가지. 반례. 그래서 보통의 경우 중요한 명제, 거짓인 명제는 반례를 이렇게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몇 개 안 돼요. 자꾸 이제 선생님 암기를 강조하니까 암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3번 정도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미 실수에 대해서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그죠? 이것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가정은 A는 실수이다. 결론은 A의 제곱은 양수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면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꼭 손으로 써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참이라고 증명된 사실들만 따져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 A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의 경우잖아요.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양수인 경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겠죠. 0인 경우 0 곱하기 0은 0이 되니까 0보다 크다가 성립하죠. 음수인 경우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크네. 오케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손으로 써야 됩니다. 자, 다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인데요. 일단 직접 증명법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대우를 찾아보는 겁니다. not Q이면 not P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명제들이 대우에서 증명이 돼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귀류법을 생각하는 거야.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순이 발생했을까?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원래의 결론이 맞다는 얘기죠. 그죠? 원래의 결론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귀류법이라는데, 이거는 간접증명법이라고 불러요. 대우를 이용한 또는 귀류법은 간접증명법입니다. 그래서 직접증명법이 쉽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도 안 돼 귀류법을 생각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볼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는 뭐 증명하는 게 아니죠. n의 제곱? n의 제곱이 짝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n은 짝수이다. 자, 보세요. n의 제곱이 짝수이다라고 했을 때 n의 제곱 이퀄 선생님 2k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럼 n은요? n은 뭐예요?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그지? n은 루트 2k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은 짝수, 홀수는 자연수 범위인데 갑자기 무리수 범위로 되어버리잖아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대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를 구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홀수이면 짝수의 반대 부정 홀수이면 n의 제곱 홀수입니까? 이건 앞에서도 한번 증명이 됐는데 n 값을 홀수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꼭 외워두세요. 자연수적 표현에서는 2보다 작은 수라고 짝수보다 1 작은 수라고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메모해 두세요.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자, 여기서 홀수라는 것은 홀수 이퀄 짝수 빼기 1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외워둬야 되냐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수 조건에서 홀수를 2k 플러스 1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1이 안 들어요. 1이 빠져버려요.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플러스 1을 하면 3부터 시작하잖아요. 1이 빠지면 그건 틀린 거예요. 수학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참임을 성립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해 두세요. 자연수 범위에서 홀수는 2k-1이다 라는 거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을 하니까 n의 제곱은 쉽잖아요. 그죠? 쉬운데 이게 2를 묶어주고 나서 플러스 1이 되네. 2에 비해서 플러스 1? 오케이. 이게 홀수잖아요. 그러면 증명이 너무 쉽죠. 그죠? 직접 증명법은 어렵지만 간접 증명법은 대단히 쉬운 명제. 이런 명제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류법 문제를 볼게요. 보기 3번은 별표를 해두고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아이와 증명할 수 없는 아이로 나눠집니다. 반드시 요거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죠.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하세요. 이 증명은 벌써 2500년 전에 했어요. 그건 좀 무리다. 2500년 전에는 무리수의 존재를 몰랐을 테니까. 근데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피타고라스의 제자 히파소스가 무리수의 존재를 밝혀있고 죽었잖아요. 장렬하게.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거야. 자, 귀류법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서는 유리수의 정의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증명법을 할 줄 알아야지 유리수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유리수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건 중학교 때까지. 오케이? 중학교 때까지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A분의 B 또는 P분의 Q를 많이 씁니다. P분의 Q. 프라임 넘버의 머리 글자 P를 따가지고 P분의 Q. A분의 B인데 A와 B는 서로소예요. 오케이? 정수는 빼도 됩니다. 왜냐면 서로소라는 조건 자체가 자연수범이에요. 보통 여기서 마이너스가 쓰긴 하는데 뭐 그냥 A와 B는 서로서라는 것까지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분모의 문자를 쓸 때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꼬리수는 안 써도 돼요. 자, 이 정의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러면 유리수가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면 유리수라 가정하면 얘가 결론을 부정한 거죠. 결론을 부정했어요. 부정. 그러면 과연 모순이 생길까? 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이퀄 a분의 b를 만족시키는 서로 소인 자연수 ab가 존재하겠죠. 그죠? 정의 a에서. 유리수니까 얘를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루트 이퀄 a분의 b, 즉 그리고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ab가 존재해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양변에 분수인 경우는 불편하니까 양변에 a를 곱해가지고 b는 루트 a가 나타나고 루트가 있네? 불편해. 양변을 제곱합니다. b의 제곱은 2 곱하기 a의 제곱이 되는데 2 곱하기 a 제곱이야? 그러면 b의 제곱도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짝수가 되는 수는 짝수밖에 없어요. 그죠? b는 짝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b의 제곱이 짝수면 b는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b는 2k. 그죠? k는 자연수.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지금 갑자기 여기서 자연수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정수가 아니라 이걸 자연수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정수를 하면 아래에서도 k는 정수라고 써야 됩니다. 이건 좀 오류네요. 자, 그럼 2k를 대입하면 2k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되는데 2k를 제곱하면 4k가 되겠죠. 그죠? 양변을 2로 나누면 a의 제곱은 2k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a의 제곱도 짝수가 되는 거죠. 그죠? a의 제곱도 짝수네? 그럼 a도 짝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a와 b는 서로소라고 했거든요. 서로소. a와 b는. 근데 둘 다 짝수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a와 b는 모두 짝수가 되는데 이거는 a, b가 서로수인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 됩니다. 그럼 왜 모순이 됐을까?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원래의 결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필수 예제 8-1번을 볼게요.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거로 가는 건 맞는데 오히려 증명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n이 자연수일 때 n의 제곱 플러스 n이 짝수이면 이걸 짝수라고 표현하기가 n의 제곱 플러스 n 이퀄 2k? 그러면 n 이퀄 이게 표현하기 어렵죠. 근데 반대로 n은 짝수 이거는 표현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런 명제는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증명법 하면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n의 제곱 플러스 2n이 짝수야? 그럼 2k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얘를 그럼 방정식을 풀어서 n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직접 증명법이 어렵다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우를 사용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도 보면 직접 증명법이 어렵다 보니까 대우를 사용합니다. 대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n이 자연수일 때 n이 홀수이면 n의 제곱 플러스 2n은 홀수이다. 이건 증명이 쉽죠. 왜냐면 n 이퀄 홀수. n이 홀수라는 표현은 방금 전에 우리가 외웠죠. n 이퀄 2k-1 k는 자연수.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홀수라고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n 이퀄 2k-1 k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전개에서 2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짝수에서 1자원수네요? 그럼 홀수. 증명이 너무 쉽죠.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간접 증명법. 이런 것도 손으로 한 땀 한 땀 써봐야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 A, B가 자연수일 때
합이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 별표로 한번 해놓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증명을 할까? 자, 합이 홀수야. 두 수의 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합이 홀수가 됐어요. 2 더하기 3 홀수네요. 그러면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인데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죠. 그러면 짝수 더하기 홀수인 경우만 홀수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 B 중 하나는 반드시 홀수야 되겠죠. 다른 하나는 짝수가 되겠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대우를 생각해 보면 증명하기 좀 쉬워요. 대우 A, B가 자연수일 때 A, B가 모두 짝수 또는 모두 홀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이거 이제 보자. 뒤에 부분 결론을 부정하는 걸 한번 써보죠. 자, 이것을 부정하고 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뭘까? 둘 중 하나는 홀수, 둘 중 하나는 짝수. 이 부정은 둘 다 짝수 또는 둘 다 홀수죠. 그죠? 오케이? 이런 부정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자 여기서 부정 결론의 부정 A, B가 모두 짝수 또는 모두 홀수라는 이런 표현 이것도 별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죠. 1번 작은 1번 A, B가 모두 짝수. 그러면 짝수 표현 아까 했죠. A가 2M, B가 2N, M는 자연수. 그러면 실제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리고 2번 A, B가 홀수. 그러면 홀수 표현도 우리가 배웠죠. 짝수 빼기 1. 짝수보다 1 작은 수라고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면 실제 더하면 짝수가 돼요. 그래서 짝수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별표를 하고요. 어려운 증명이에요. 직접 증명을 하려면 경우를 케이스를 좀 더 나눠야 됩니다. 자, 8-1번을 볼게요. 참임을 증명하세요인데요. AB가 자연수 조건에서 AB가 짝수이면 곱이 짝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2 곱하기 3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고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그러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를 뺀 나머지는 다 짝수예요. A, B 중 적어도 하는 짝수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어떻게 증명을 할까? 자, 대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부정해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부정하면 A, B가 모두 홀수인 경우입니다.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 B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A, B를. 그죠? 자, A, B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equal 2M 짝수 빼기 1 B는 2N 마이너스 1하고요. M, N은 여기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A, B를 직접 곱해 보세요. A, B. 그러면 2M-1 곱하기 2N-1이 되겠고 얘를 전개하면 4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앞에 세 개 양은 2로 묶어줄 수 있어요.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짝수네요. 그죠? 거기서 플러스 1을 하니까 짝수 더하기 1이 되니까 홀수 참이네요. 그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3번도 볼게요. n이 정수일 때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자, 제곱이 3의 배수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n은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도 직접 증명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접 증명법 대우를 한번 구해보세요. 대우를 쓰고 한번 증명해 볼래?
자, 3의 배수가 아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k를 생각하면 됩니다. 3의 배수인 경우 3k 때 그 이외에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잖아요. 근데 그 표현보다 3k 풀마 1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는 n은 3k 풀마 1, k는 정수. 자, 그런 다음에 제곱은 쉽죠? n의 제곱을 하면 3k 풀마 1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식을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k의 제곱 풀마 6k 플러스 1이죠. 앞에 두 개 항은 3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3k의 제곱 풀마 2k 뒤에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얘 3의 배수 아니죠. 그죠? 오, 참. 그죠?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루트도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죠. 무리수죠. 증명은 똑같아요. 유리수의 정의 a분의 b, a와 b는 서로소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거는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PQ 서로소이기 때문에 프라임 넘버 머리 글자를 따서 P분의 Q를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를 결과를 이용해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님을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귀류법 아까 우리 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루트 5는 A분의 B를 만족하는 서로소인 자연수 AB가 존재합니다. 그죠? 이 서로소 조건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서로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서로소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5a는 b인데 루트 5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할 수 있죠. 그러면 5a의 제곱 이퀄 b의 제곱인데 그러면 좌변이 5의 배수니까 우변도 5의 배수예요. 즉 b의 제곱이 5의 배수입니다. 근데 5는 소수죠. 그죠? 제곱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b도 당연히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곱한 수가 5의 배수이려면 반드시 원래 수 b도 5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를 ok로 두는 거예요.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또 ok를 제곱하면 25k의 제곱이 되겠고 양변을 5로 나누면 a의 제곱은 5k의 제곱이 되는데 우변이 5의 배수죠. 그러면 a의 제곱도 5의 배수가 되겠고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a와 b는 서로소라고 했는데 둘 다 5의 배수네. 그러면 a, b는 모두 5의 배수 이거 아니에요.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되는데 왜 모순이 발생했냐면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부정하면 안 돼. 원래 결론이 맞아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루트 7 빼기 무리수 빼기 무리수가 이제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리수에 0이 아닌 유리수라고 놓을 수 있죠. 0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A는 0이 아닌이라는 표현 밑줄 그으세요. 0이 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두 수인데 빼면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항에서 루트 7은 A 플러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루트가 있는 경우는 보통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 5 이퀄로 표현하는 거야. 루트 5 이퀄. 근데 루트 5는 아까 유리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좌변은 무리수인데 우변은 유리수예요. 왜냐하면 A가 유리수잖아. 그러면 2 빼기 A의 제곱도 유리수예요. 2A도 유리수예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다? 모순. 그러면 왜 모순되느냐?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됐다. 따라서 원래의 결론이 맞다가 되는 겁니다.
자, 8-2번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에요. 무리수예요. 이 증명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에 예제랑 똑같이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님을 위에 예제랑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죠. 위에서 우리가 루트 2와 루트 5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귀류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귀류법이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면 그럼 어때요? 유리수의 정의에서 루트 3 이퀄 P분의 Q로 쓰자. P분의 Q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P, Q는 서로소이고요. 자, 이거 따라서 적으세요. 이렇게 적습니다. 뭐 한글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쭉 나와야 되는 거야. 기류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다음에 양변에 P를 곱하면 그 다음에 루트 3 P 이퀄 Q 양변을 제곱하면 3P의 제곱 이퀄 Q의 제곱. 그러면 Q의 제곱은 3의 배수이고 Q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Q는 3M이 되겠죠? 그죠? 3K라고 할까요? K라고 한번 해보자. K. 그리고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보자. 여기서는 K는 정수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K는 정수. 그런 다음에 대입해 주는 거야. 위에 식에. 그러면 3P의 제곱 이퀄 3K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9K의 제곱이 되겠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P의 제곱 이퀄 3K의 제곱이 되죠. 우변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도 3의 배수가 되겠죠. P의 제곱은 3의 배수이고 P도 3의 배수입니다. 자,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P와 Q는 서로서라고 했는데 둘 다 3의 배수이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적어주면 되는데 좀 칸이 좁아서 그 따라서 원래의 명제가 맞다. 즉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하면이에요. 유리수라 가정하면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참 유리수 정의를 쓸 필요 없죠.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퀄 A. A는 유리수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루트 3을 이항해서 루트 2 이퀄 A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2 이퀄 A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A 네,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루트 3 은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루트 3 이퀄하고요. 2 C분의 C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이때 이제 보면 좌변 루트 3은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했는데 우변은 유리수예요. 왜냐면 유리수의 제곱도 유리수고 유리수의 제곱에다 1을 더해도 유리수 2C도 유리수 유리수분의 유리수도 유리수예요. 그래서 얘는 좌변은 무리수고요. 우변은 유리수입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모순이 나왔을까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예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8-3번은 루트 6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다음 수가 유리수가 아님, 즉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요. 위에서 우리가 푼 증명과 비슷해요. 자, 귀류법을 씁니다. 유리수라 가정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 유리수라 가정하면 그건 생략할게요.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제곱을 A, 그래서 A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귀류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좌변을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2 플러스 2ab 2 루트 6 플러스 3 이퀄 5 플러스 2 루트 6이 되는데 이 값이 a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상하죠. 그죠? 자, 더 이상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까요? 이제 루트 6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루트 6 이퀄로 나타내는 거예요. 2항하고 2로 나눠주고 해서 그러면 루트 6 이퀄 2분의 a-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은 무리수, 우변은 유리수가 됩니다. 무리수, 유리수가 돼요. 모순이죠. 자, 이는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 나왔냐?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은 무리수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서 적어보세요. 자, 3번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얘도 귀류법입니다. 그러면 유리수라 하면이니까 A라 하고 A는 유리수.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결론을 부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모순이 됨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을 제곱해요.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제곱 이퀄 a의 제곱. 이거를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그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고 얘는 6분의 5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가 되겠고 얘는 a의 제곱이 되겠죠.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얘를 루트 6은 꼴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루트 6은 방법은 자 보세요. 6분의 5 마이너스 a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루트 6분의 2인데 좌변을 통분해서 분모 분자를 동시에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6분의 5 마이너스 6a의 제곱 이퀄 루트 6분의 2죠. 그러면 어때요? 분모 분자를 동시에 바꿔줘도 이퀄이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변을 먼저 써줘요. 루트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이퀄 5 마이너스 6a의 제곱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루트 6은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루트 6 이퀄 5 마이너스 6a의 제곱분의 12가 됩니다. 이것도 모순이죠. 왜냐면 루트 6은 무리수예요. 반면에 5 마이너스 6a 제곱은 유리수예요. 그리고 12로 나눠도 유리수예요. 그죠? 얘는 모순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모순이 나왔을까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어요.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자, 비둘기집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은 4개의 비둘기집에 5마리 비둘기가 산다 또는 들어갔다. 5마리의 비둘기가 4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적어도 하나의 집에는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살게 됩니다. 그죠? 적어도 한 집에는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다섯 마리가 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마리 이상인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떤 두 집에 다섯 마리가 다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 집에 한 마리씩 먼저 넣어요. 그럼 한 마리가 남죠. 그럼 그 한 마리는 네 개의 집 중에 반드시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에는 비둘기가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보다 비둘기가 많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n개의 비둘기 집에 n 플러스 1개의 비둘기가 살면입니다. 비둘기 집보다 비둘기가 하나 더 크면, 1 더 크면, 1이 크면 적어도 한 집에는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살게 된다. 이걸 비둘기 집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름은 거창한데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변의 길이 2야. 오른쪽 그림을 보면 되겠죠? 근데 내부에 5개의 점을 임으로 찍습니다. 자, 5개의 점을 임으로 찍어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왜냐하면 루트 2라는 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5개 여기서 오른쪽처럼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4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4개의 점을 각각의 칸에 하나씩 찍어요. 그죠? 그러면 점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 그 점을 마지막에 찍게 되면 루트 2, 그러니까 가장 멀리 찍어도 루트 2 이하인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칸에 2개의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칸에 반드시 2개의 점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꼭지점에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꼭지점에 찍으면 루트 이하인 점이 없을까? 그러면 가장 멀리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게 이제 4개의 점을 가장 멀리 찍은 거죠. 그럼 마지막 한 점을 찍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4개의 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게 가운데 점인데 이건 루트 2잖아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그죠? 근데 루트 2 이하까지 포함되니까 루트 이하에 포함돼요. 루트 이하인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내부에 9개의 점을 임의로 찍을 때라면 생각해 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 가지고 4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9개의 점을 찍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 이하인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루트 3이 왜 나왔을까라면 생각해 볼래? 정우야? 보자.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루트 3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발을 내리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나머지는 루트 3이에요. 이거는 그 중3 수학의 삼각비, 그죠? 삼각비의 특수각 만들 때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암기해 놔야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볼까요? 사이즈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높이 루트 3. 여기 나왔다. 그지? 루트 3이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구나.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9개의 점인데 각 칸에 2개씩 넣어봐요. 2개씩 넣어요. 그러면 2개씩 넣으면 3개가 남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 칸에는 3개의 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맨 위에 3개의 점이 들어갔다 하고 가장 멀리 자, 꼭지점에다가 3개의 점을 배치했어도 이 꼭지점을 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3 이하라고 하니까 반드시 루트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8대 3번을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방 안에 10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비둘기집의 원리. 자,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9개의 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방이 9개, 사람은 10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 방에는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방에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대각선의 길이는 4루트이니까 두 사람 사이가 4루트 12 이하인 방이 반드시 존재한다가 되는 거예요. 아, 방이 하나구나. 하나인 방을 우리가 이렇게 3 곱하기 3 칸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두 사람 사이 거리, 최대 거리가 4루트이죠. 4루트 이하이다. 자, 거리는 4루트 이하이다. 서로 간의 거리가 4루트 이하인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8-4번을 보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여기 있습니다. 정삼각형. 자, 그런 다음에 내부에 5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2인 이유가 있어요. 중점을 잡아서 칸을 나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중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또 삼각형을 그리면 오, 4개의 칸이 된다. 그지? 정삼각형이 안 되네요. 그죠? 자, 4개의 칸이 됩니다. 비슷하네. 자, 그런데 5개의 점이잖아요. 4개의 방에 5개의 점. 그러면 각각의 한 점씩 찍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 하나, 하나. 한 방에는 2점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점 사이의 거리, 2점 사이의 거리 중에는 1 이하인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요. 꼭지점에 놓는다 하더라도 최대 거리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 이하가 되겠지? 그죠? 이게 바로 비둘기집의 원리. 근데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문제가 많지 않아요. 다 이런 종류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2번, 3번 풀다 보면 금방 이거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8-5번을 보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내부에 5개의 점중이 있습니다. 이미 2점을 잡을 때 2점 사이 거리가 2루트 이하인 2점이 반드시 존재.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N 정사각형인데 4개의 점이 5개의 점이잖아요. 그러면 4개의 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작은 방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A입니다. 그죠? 2분의 A. 인 정사각형이 되는데 2점 사이 거리가 2 루트 2. 여기 오타네요. 2점 사이 거리가 A의 최대값이구나. 선생님 잘못 봤다. A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각각의 방에 한 사람씩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방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멀리 있잖아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값이 2루트 2가 되도록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이 되겠고 4분의 2의 제곱 즉 2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빗변의 길이는 l이라 한다면 l은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 루트 2가 되도록 a 값을 구하라는 건데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값은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돼서 4가 됩니다. 8-6번을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90cm인 원탁 둘레, 둘레 7사람이 앉아 있답니다. 이웃하는 두 사람이 직선거리가 90cm 이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 증명. 자, 그러면 여기서는 7사람이니까 둘레를 6등분하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원을 그린 다음에 6등분하란 얘기예요. 한번 해보자. 자, 볼까요? 원을 그리고요. 이게 반지름이 90이라고 합니다. 그 원에는 중심이 있을 거고 7사람이라는 거에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 위에 6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칸을 그리게 되면 6개의 칸에 그죠? 각각 한 사람씩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한 사람을 앉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남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원주 위에 어딘가 둘이서 앉게 되는데 직선거리라고 그랬어요. 직선거리.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이 앉았다라고 가정하면 이 직선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직선거리. 근데 이건 좀 쉽죠? 왜냐면 지금 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90이 되겠고 90이 되겠고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도 90이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90인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거리가 90cm 이하인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그림으로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칸에 한 사람씩 있겠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씩 앉히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6개의 칸 중에 한 칸에 넣게 되는데 그러면 한 칸에 두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직선거리는 90 이하가 됩니다.